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터넷 보고 연락드렸는데요. 네. 저희가 좀 사회복지사 과정이 좀 궁금해서, 네, 이번에 저희 나와 있는 글 보고 연락드렸는데, 혹시 여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이거 과정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지 해서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하시는 거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혹시 그러면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실까요? 저 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셨고, 혹시 그러면 뭐 취득하는 뭐 시기나 이런 거는 따로 정해놓은 게 있으실까요? 아니요, 제가 아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러면 혹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목적으로 취득 희망하세요? 나중에 좀 노후경으로 취득하면은 좀 좋지 않을까 싶어서, 주변에서 좀 추천을 해줘가지고, 네, 이렇게 좀 알아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면 현재는 따로 하고 계시는 일은 있으시고요? 네,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따로 있어요. 그럼 제가 과정 설명드리기 앞서서 몇 가지 조금만 더 여쭤보고 이어서 네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과정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 혹시 그 지금 살고 계시는 거주지는 혹시 어떻게 되실까요? 저 지금은 서울 거주하고 있어요. 서울 거주하고 계시고 혹시 구체적인 구나 동 알 수 있을까요? 저 은평구에 거주하고 있고, 네, 네, 주변에서는 뭐 사회복지 했던 분이 일단 있어가지고, 네. 그분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인터넷 연락하면 된다고 해서, 네. 그래서 지금 연락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이전에 혹시 상담 받아보신 적은 따로 있으실까요? 아니요, 이번은 처음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 주신 내용 토대로 전체적인 진행 과정 한번 설명드릴 건데 우선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네, 취득 조건이 딱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네, 첫 번째로는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랑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회복지 관련 17과목을 이제 이수하시면 돼요. 네네, 그리고 이 17과목 내에서는 알고 계셔야 될 게 실습이라는 과목이 하나가 존재를 하는데 네, 이 실습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회복지사라는 직업군 자체가 좀 실무를 요하는 직업군이다 보니까 따로 네. 이론으로만 공부를 진행을 하고 바로 현장에 투입이 되기에는 아무래도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서 실제로 어떤 식으로 이제 사람들을 케어해 주면 되는지 그리고 하고 있는 구체적인 어떤 업무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나가서 이제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하나 존재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실습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총 160시간을 이제 이수를 하시게 될 거고 이 중에서는 세미나 30시간 역시도 채우셔야지만 이 실습이 완료가 됩니다. 근데 이 160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 기관이나 가서 진행을 하는 건 아니고 현재 서울 은평구 거주한다라고 하셨는데 네. 이 은평구 주변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사회복지 현장 실습 가능한 기관이 약 100여 곳 정도 존재할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학습자님께서 직접적으로 찾으실 필요는 없으시고 네. 실습하실 기간 그리고 희망하신 어떤 기관 혹은 분야가 따로 있으신 것만 저에게 말씀을 주시면 제가 따로 연계를 드릴 거기 때문에 네. 직접적으로 뭐 찾아보신다거나 아니면 방문을 하신다거나 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시고요. 보통은 어디 쪽으로 나가나요?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이제 취업할 수 있는 분야 그리고 실습할 수 있는 분야가 네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노인 복지 쪽이고요. 네.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령화 시대이기도 하고 그리고 노후 대비용으로 이제 사실상 요양원이라던가 아니면 노인 데이케어 센터랑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나가시는 편이시고 두 번째는 여성복지시설 쪽으로도 많이 나가고 계시는데 현재 학사님 같은 경우에는 남성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성복지시설보다는 요양원 쪽이라던가 아니면 아동이나 청소년 쪽으로 좀 많이 나가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실 것 같고 그다음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동복지센터 쪽으로도 많이 나가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사회복지 전반적인 어떤 센터나 기관 쪽으로 많이 나가시는 편입니다. 그러면은 실습은 바로 진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나중에 진행하는 건가요? 실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진행하진 않으실 거고, 실습은 일단 기본적으로 실습을 나가기 위한 선이수 조건이라는 걸 충족을 하셔야 되는데, 네. 선이수 조건이라고 한다면 이론교과로 해서 6과목을 먼저 들어주시고, 그 다음 학기부터 실습을 나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바로 실습을 희망하신다고 하더라도, 당장에 바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에 실습 나가는 걸로 해도 괜찮은 건가요? 네, 전혀 상관없고요. 보통의 마지막 학기 때 실습을 많이 나가시는데 가장 큰 이유라고 한다면 첫 번째 학기나 두 번째 학기 같은 경우에는 이론 교과목들을 좀 8과목 혹은 6과목 정도로 좀 많이 채워서 들으시게 될 거고 마지막 학기 때 같은 경우에는 이론 교과목을 이제 조금만 들어도 학위 취득 혹은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습은 마지막 학기 때 조금 덜 부담 느끼시라고 넣어드리는 편이에요. 그러면 이게 취득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지금 우선은 고등학교 졸업하셨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총 3학기 과정으로 진행이 되실 거고요.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2년 과정을 그대로 맞춰야 되는 게 맞지만 현재 학생님 같은 경우에는 다시 대학교에 들어가시거나 혹은 뭐 수능을 다시 보거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학점은행제라는 제도 활용해서 진행을 하시게 될 거예요. 네네. 우선 이 학점은행제는 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아니요,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보세요. 이 학점은행제 같은 경우에는 좀 쉽게 생각하시면 대학교에서의 과정을 그대로 온라인으로 갖고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때문에 출석이랑 시험, 과제, 토론 이런 거는 대학교랑 동일하게 존재를 합니다. 다만 모든 과정들은 전부 다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집에서 혹은 뭐 이동 중에 혹은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도 수업을 이수하는 것들이 가능하시고 출석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온라인이다 보니까 PC나 혹은 모바일 활용해서 수업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핸드폰으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네, 휴대폰으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아, 네네. 그리고 뭐 아무리 온라인으로 100%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매일매일 수업을 듣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부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학점은행제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랑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출석 인정 기간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게 뭔가요? 이거는 보통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오늘 개강을 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반드시 수업을 이수를 해야지만이 출석으로 인정이 되는데 학점은행제 같은 경우에는 2주라는 출석 인정 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매일매일 수업 들으실 필요 없고 2주 안에만 뭐 주말에 들으셔도 되고 몰아듣기나 끊어듣기 활용해서 이수해 주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뭐 스케줄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은 거예요? 스케줄이 정해져 있진 않고 2주 안에 신청한 과목들만 전부 다 이수하시면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취업을 하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좀 어느 쪽 분야에 관심이 많으실까요? 뭐, 지금은 따로 알아보고 있는 단계여서, 주변에서는 노인 쪽이나 아니면 요양원 쪽으로 해서 지금 이미 취업을 하신 분이 계셔서, 네, 그분 통해서 이제 좀 알아보게 된 거라서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긴 해요. 혹시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제가 지금 40대 중후반쯤 됐어요. 음, 보통은 이제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자격증 하나만 취득을 해서 취업하는 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네네. 뭐 서울시 단위 혹은 뭐 과천시, 성남시 이런 시 단위 같은 경우에는 약 사회복지사 기관이 1000여 개 정도가 존재를 하고 네. 이런 곳에는 어디든 취업이 전부 다 가능은 하지만 저는 좀 제 학생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단순히 사회복지사만 가지고 취업하라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고 있고요. 일단 제일 큰 이유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우리가 꼭 사회복지사라는 특정 분야만이 아니라 이왕이면 좀 어디에 취업을 하더라도 조금 더 좋은 대우, 처우, 급여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하시는 편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예를 들어 요양원이다라고 한다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만으로도 취업을 할 수는 있지만 추가적으로 요양보호사라던가 재활복지 경영사라던가 아니면 또 때로는 직업상담사라던가 이런 자격증들을 부수적으로 취득을 하시는 편이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육체적인 노동 100%를 희망하시기보다는 좀 전산 업무라던가 행정 업무 혹은 사무 업무들을 좀 병행을 하시면서 일을 하시기를 선호하시는 편이어서 뭐 추가적으로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뭐 엑셀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컴퓨터를 활용하는 방식들 이런 것들을 좀 관여하는 자격증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격증을 좀 취득을 부수적으로 하면서 좀 스펙을 업그레이드해서 좀 다른 분들하고는 경쟁력을 좀 높여드리는 편입니다. 아, 그러면은 이게 시작은 언제부터 할 수 있는 건가요? 시작 같은 경우에는 보통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딱 2번 저희가 입학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보통 대개는 3월 그리고 9월 이렇게 해서 1학기, 2학기로 나뉘어 있는데 학점은행제 같은 경우에는 평생 교육제도이다 보니까 1년에 딱 2회 걸쳐서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은 아니고 보통은 매월 매월 진행을 합니다. 다만 뭐 아무 때나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 학생님께서 필요하신 과목들, 특히나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습을 나가기 위한 조건을 먼저 맞추셔야 되기 때문에 그 교과목을 다 보유하고 있는 개월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시작을 하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1월 반 들어가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습 나가시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는 없으시고요. 그래서 정확한 날짜는 1월 6일 날 진행이 되실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조금 고민해보고 다시 한번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